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의 여파로 BC주의 이번 회계연도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적자가 13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셀리나 로빈슨 BC주 신임 재무장관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2020년과 21년 회계연도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며 2020년은 BC 주민 그리고 지역사회와 경제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였지만 BC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경제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빈슨 장관에 따르면 올 3월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부양책 지원에 20억 달러가 사용됨에 따라 지난 9월 당시 예상 적자였던 128억 달러보다 적자액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1분기인 4월에서 6월간 재산 양도세와 주연 기업들의 성과로 예상보다 높은 14억 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밝혔고 소매 판매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취업률 상승도 국내에서 가장 높은 데 이어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면서 BC주 경제가 어느 정도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택 판매로 인한 수익은 지난 예상치보다 5억 달러를 더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CBC의 경우에는 이번 회계연도에 4억 1천만 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줄어든 교통량으로 인해 교통사고도 크게 줄면서 보험 청구 비용 역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로빈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BC 정부는 ICBC가 팬데믹 사태로 인해 흑자를 기록한다면 그 이득을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반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차 확산으로 인해 일부 업계에 대한 락다운이 진행되면서 수송업과 숙박업 그리고 요식업 또는 예술업 등은 한동안 회복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고 BC주의 실업률 또한 11월에 7.1%를 기록하며 13.4%였던 지난 5월에 비해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15세와 24세 사이의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아 걱정거리로 남아있습니다. 로빈슨 장관은 BC주의 경제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2022년 말이나 23년 초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BC주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이들을 위해 여러 대응책 마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캐나다 근로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소득공제 추진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캐나다 국세청은 2020년도 세금 신고에 앞서 수백만 명의 재택근무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지급 대상과 공제 가능 항목을 구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최소 4주 연속 기간 동안 전체 근무 시간의 50% 이상을 집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소득공제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재택근무자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하루 2달러로 최대 400달러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코로나19 기간 중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11주간 재택근무를 했고 11월에서 12월까지 9주간 두 번에 걸쳐 재택근무를 실시했다면 A씨는 각각 두 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에는 집세나 전기세, 인터넷, 사무용품 등 재택근무에 따른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 중 커미션을 받는 근로자는 봉급을 받는 근로자보다 청구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더 늘어나게 되며 주택보험이나 재산세 또는 업무에 필요한 휴대폰, 컴퓨터, 노트북 등의 대여 비용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기지 이자 비용이나 인터넷 가입비 또는 가구나 집안 장식 등의 비용은 모든 공제 처리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한 집에 2명 이상의 재택근무자가 있더라도 각자 공제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주가 서명한 특정 세금 보고서를 받지 않아도 되며 올해는 기존의 복잡한 절차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T2200S 및 T777의 간단한 양식으로 서류 절차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CRA에 따르면 이번 재택근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 세금 보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간소화된 소득공제 방식은 2021년 과세연도에도 계속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혼다자동차가 부품 결함으로 안전운행의 위험이 있는 일부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리콜을 실시합니다. 16일 혼다자동차는 구동축 결함과 소프트웨어 오류 등의 문제로 캐나다에서 판매된 시빅, 어코드, 아큐라 등 혼다의 특정 주력 모델 13만 대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혼다에 따르면 이번 구동축 결함 리콜 대상에는 2017년부터 2014년식 혼다 핏, 2013년부터 2015년식 어코드, 2012년식 시빅 하이브리드, 2013년식 아큐라 ILX 하이브리드,
2013년에서 2015년식 아큐라 RLX 차량 등 총 5종의 차량이 포함됐습니다. 혼다 측은 전체 리콜 대상 중 염분 등에 따른 부식으로 인해 구동 측의 파손 가능성이 제기된 96,761대를 회수 조치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혼다는 차체 컨트롤 모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2018년에서 2020년형 어코드와 어코드 하이브리드, 2019년과 2020년형 인사이트 모델 차량 33,150대도 리콜을 결정했으며 이들 차량은 후방 카메라, 방향 지시 등 및 윈드실드 와이퍼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소프트웨어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혼다는 현재 리콜의 영향을 받은 차량 소유주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해당 소유주들은 대리점에 직접 연락을 하거나 혼다의 리콜 웹사이트인 www.honda.ca/recalls에 빈 번호를 입력해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의 패션계 거물인 여성 의류업체 니가드 인터내셔널의 창업자 피터 니가드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50여 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5일 뉴욕타임즈와 로이터 통신 등은 뉴욕 남부연방지검이 성매매와 공갈 혐의로 니가드를 기소한 데 따라 전날 캐나다 경찰이 니가드를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경찰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니가드를 체포해 구금한 데 이어 미국 검찰은 니가드가 1995년부터 자신의 사업과 영향력을 이용해 미국과 캐나다, 바하마 등지에서 여성들을 유인한 뒤 자신과 친구 또는 사업 동료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다수가 빈곤층 또는 학대 경험이 있는 취약계층 여성이라고 밝혔는데 니가드는 여성들에게 모델 채용과 재정적 지원 등을 약속하고 약물과 술을 먹여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으며 피해자에는 14살에서 15살의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미 연방수사국은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있는 니가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압수수색 이후 니가드는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57명의 여성들이 집단소송에 동참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니가드는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아 자신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신고를 막기 위해 폭력과 협박을 자행했고 수천 명의 잠재적 피해자들의 이름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기업 서버에 보관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지만 니가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